북클럽. 때로 한 권의 책은 100명의 스승보다 더욱 가치 있다고 하죠.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주의 도서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 북클럽의 책 소개를 도와주실 분 숨책방 우리의 잔디 이진숙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야, 숨책방에 너무나 예쁘게 눈이 쌓였겠는데요? 네, 안 그래도 아침에 치우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접 가봤잖아요. 진짜 멀리서 보면 동화 속에 나오는 집처럼 생겼잖아요. 아, 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낭만적인 그곳. 우리 애청자분들도 숨책방이 어디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 한번 좀 가보셔가지고 우리 잔디님의 또 좋은 책 선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성심성의껏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자, 이 선거에 관련해서 이제 2월 달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오늘 어떤 책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선거라고 하면 너무 경직되고 딱딱한 이야기가 되기 쉬운데 예. 그것을 좀 풀어줄 수 있도록 어린이 동화 2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개암나무 출판사에서 나온 2016년, 2018년에 나온 책인데요. 임지영 작가의 피자 선거, 그리고 고구마 선거 이렇게 2권입니다. 네. 이해숙 작가가 그림을 그려서 아주 생동감 있게 또 표현이 됐고요. 반응이 좋아서 첫 책이 나온 후에 2년 뒤에 또 연작 시리즈로 동일한 인물이 등장하는 고구마 선거 책까지 나온 연작 동화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혹할 만한 제목이네요. 피자 선거, 고구마 선거. 네, 딱 제목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피자? 약간 배가 좀 고파지려고 하면서도. 네. 아니, 근데 연작 동화가 나올 정도면 인기 진짜 많은 책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임지영 작가는 전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나 아이들이 있는 곳을 방문해서 더 아이들과 작가의 만남을 열심히 하실 정도로 그리고 또 많이 초청받으실 정도로 인기가 많으신데요. 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작가님하고 좀 광주 사시는 가깝게 사시는 작가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이분 책은 거의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특별히 막 교훈을 주거나 가르치거나 미화해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하기보다는 공감을 많이 할 수 있고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동화로 담아내고 있어서 그렇고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 좌충우돌하거든요. 그런데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방식을 올바로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이다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어른인 제가 봐도 아이들의 세계가 이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현실성 있는 소재와 아이들만의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 선거 관련된 책도요. 네.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기에 참 좋은 책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다그치기보다는 그렇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지영 작가 우리 지역 작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임지영 작가님은 전국구 작가시지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죠. 살고 계시는. 네, 2008년 무등일보 신촌문예에 당선이 되면서 작가로 등단하셨고요. 첫 번째 책은 진짜 거짓말, 그리고 그 후로 한 10년 동안 30권이 넘는 책을 만드셨어요. 이게 1년에 한 서너 권씩 책을 내셨다는 소리거든요. 대단하게 아주 부지런히 작품 활동을 하시고 달리기도 잘하시고 미녀 작가라는 별명도 있으신 아주 시원시원하고 재미있는 작가십니다. 네. 주요 작품으로는요. 우리 반 욕킬러, 방과 후 초능력 클럽, 유튜브 스타 금은동, 또 가짜뉴스 방어클럽,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5.18 이야기를 다룬 영화 속 그 아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민이 있다면 또래 상담소, 이런 책들을 아주 열심히 내고 계신데요. 2021년 5월에 소년 한국일보에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찾는 작가로 선정되기도 할 만큼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주에 살고 계신다는 건 뿌듯하기도 하면서 네. 네, 제목만 들어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이제 선거 시리즈를 들고 오셨어요. 이 책은 네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임지영 작가의 책에는 시리즈 작품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발적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이 이야기를 보고 나니 이 아이는 다음엔 어떻게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시거든요. 그리고 네. 현실에서 이 아이가 이런 일을 접한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네. 그런 동화들이 많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선거 시리즈 역시 인기가 많아서요. 이 두 번째 책 고구마 선거는 2020년에 서울시 교육청 전자도서관 어린이 책 대출 1위로 오르기도 1위.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찾는 책인데요. 피자 선거, 첫 번째 2016년에 나온 피자 선거는 네. 반장 선거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2년 후에 2018년에 나온 고구마 선거는 전교위원 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네. 선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식 또한 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서 어른들의 선거하고 다르지 않고요. 어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어릴 적에 반장 선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먼저 피자 선거 책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선거 공약이 피자인가요? 혹시? 딱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2016년에 피자 선거가 나왔는데요. 예. 이때는 이제 한참 탄핵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나오고 하면서 민주주의라든지 누군가를 이끄는 지도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고민되던 시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뭐 큰 선거가 실시되고 또 그 뽑힌 지도자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제대로 수행해 나가는 지도자인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이 선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좀 올바른 민주주의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흑색 선전을 일삼아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이런 어른들의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면 어린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배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요. 이 반장 선거를 드디어 이 4학년 2반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네. 보통 하는 반장 선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 선거 유세와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뽑아라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반장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목차만 봐도 좀 재밌어요. 후보 추천, 비밀 거래, 사퇴 선언, 선거 운동, 악플 전쟁, 투표 결과, 깨진 약속, 뭐 이렇게 제목이 쭉 나가거든요. 네. 이 제목처럼 그 반에서 늘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왕미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늘 뻐기는 왕재수 왕미나와 3년 내내 반장을 해온 아주 유력한 친구, 뭐 춤을 잘 춰서 인기 있는 친구, 아주 모범생, 그 중에 친구들 사이에 관계가 좋아서 엉겹결에 추천을 받은 주인공 한여름까지 5명의 후보들이 일주일 동안 생전 처음 하는 선거운동을 해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근데 초반에 이 왕미나라는 친구가 한여름 친구를 찾아와서 속닥속닥 합니다. 너희 집 피자 가게 하잖아. 네가 나를 도와서 이번 선거를 내가 되게 해주면 우리 반 아이들한테 피자를 전부 다 쏠게.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 한여름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름이가 볼 때 피자 가게가 막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어떻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하는 마음에서 이 솔깃한 제안에 넘어가 후보를 사퇴합니다. 그리고 왕미나를 돕기로 하죠. 근데 도우면 도울수록 쟤는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는 저렇게 이기적인 아이지? 이런 아이를 내가 반장 되라고 다른 애들한테 거짓말로 막 얘기해도 되나? 근데 나는 이걸 통해서 피자를 반 전체에 분명히 쏴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고민하는 이야기가 막 나와요. 네네. 네, 그러다가 중간 이제 후반에 가면 이 한여름 친구가 선생님한테 가서 사실은 이래저래 했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선생님 또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라 하면서 말을 해가지고 양심선언을 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 선거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후보로 나온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이 선거를 하는지 얘기가 쭉 나오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 피자를 쏘지는 않지만
심지어 이 왕미나가 반장이 되고 나서 피자를 더 싸고 맛이 크게 나온다고 하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피자를 갖다가 반에다가 돌려요. 그러니 완전 배신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름이네 가게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일들까지 지나가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요일제 반장으로 하자. 월화수목금 그 요일마다 반장들이 있고 반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그 요일 반장들 5명이 모여서 같이 피자를 나눠 먹으면서 여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자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이 피자 도우는 우리 반 4학년 2반이라는 반 전체이고 그 위에 있는 토핑은 우리 요일 반장 같다는 생각이 들어. 토핑이 아무리 맛있어도 도우가 있어야 피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우가 받쳐줘서 그런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지도자가 있다. 맞아요. 반 아이들이 있어야 반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4학년 2반에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되네요. 학교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첫 번째 만나는 이 사회에서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고구마 선거지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는 공약이 또 고구마인 건 아닐 거고. 네. 고구마 선거는 이제 전체 학생으로 확대돼서 전교 임원을 뽑는 선거를 배경으로 합니다. 고구마를 공약으로 하진 않고요.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또 역시 고구마를 먹으면서 고구마가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막 목이 맥히고 답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구마는 답답한 사람을 말할 때 고구마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고구마만큼 다양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천천히 더디게 가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임원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름이가 이게 먹는 걸 통해서 깨닫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전교 임원 뽑는 선거 이야기는 훨씬 스케일이 커지고요. 임원 그 후보들 간에 연대를 하고 또 서로 비방을 했다가 화해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선거 운동이 중요하냐, 또 정책이 중요하냐, 또 학생들의 요구를 듣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나의 주장만 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각자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서로 또 협력해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다 아는데 그쵸? 맞습니다. 어른들이 좀 반성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고구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책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재미나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른들이 과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을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특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선거라고 하면 어른들의 이야기 주제라고만 생각하지만 이번 기회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갖는 것이 좋은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렇죠? 투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잔디님. 네, 감사합니다. 숨책방 잔디 이진숙 대표와 함께한 라디오 북클럽이었습니다.